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전문가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이제 홍보 영상 관련한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모 지역에 대한 이제 현장 강의를 제가 좀 했었는데요.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향후에 좋아질 게 분명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현장에 가서 강연을 제가 했고, 그 강연한 내용을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렸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또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아니신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과연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거든요. 뭐 계속 올라간다, 계속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면 무릎 밑에서 매수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깨 위에서는 매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자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부양 정책을 하고,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은 너무도 과열되지 않게끔 시키잖아요. 저는 이 부동산 전문가라면 이 정부가 하는 이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부동산 전문가와는 달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이런 부동산 가격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어디는 좋아질 거고 어디는 안 좋아, 이런 서로 다른 전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릎 밑에서는 매도하지 않는 거. 그쵸? 무릎 밑에서, 근데 무릎 밑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는 실수를 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어깨 위에서 매수하지 않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은 어깨 위는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매수하는 잘못된 이런 큰 실수를 저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무릎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게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어깨 위에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고평가된 지역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위험하니까 좀 매수 조심하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김기원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홍보 관련 이제 영상 댓글을 좀 보면 일단은 홍보 자체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홍보 영상을 안 올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이미 이제 상당히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받은 부동산 프롭테크 회사의 대표이고, 또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또 저희 회사 임직원들을 제가 또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장이 어떤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밖에서 정말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또 해 나가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 정말로 아닌 지역을 좋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김기원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부동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밑으로 떨어진 이런 지역들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저한테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어깨 위에 있는 지역을 제가 데이터로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는 제가 절대로 홍보 영상을 제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의 좀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고, 또 어떤 회사의 가장으로서 제가 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어여삐 좀 봐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리치고는 이제 부동산 관련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기업, 당연히 저희 리치고 유튜브 채널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 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릎 밑에 있지만,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은 이런 우량 신축 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아무 곳이나 제가 절대 홍보 영상 찍지 않습니다. 나름 진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도 가립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이제 도움이 좀
될 만하다 판단되는 이런 지역과 입지 위주로 제가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가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할 때 제가 홍보할 때, 자, 이럴 때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특히 이제 분양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분명히 신축 대비해서 10에서 15% 가격의 메리트가 있어야 그래야 분양받기 좋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그냥 이런 영상만 올라가는 걸 보고 이런저런 댓글을 다시면 참 제가 마음이 아프고 저도 사람인지라 멘탈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좀 제대로 보시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가격 메리트가 있고 신축에 대한 실효성, 입지에 대한 실효성,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이런 상품을 좀 잘 고르시면 좋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홍보 영상이 있더라도 제가 김기원이 나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올렸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어여삐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무릎 정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안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전망이 좋은 이런 우량 신축 아파트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보기 싫으시면요 안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영상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가족들도 그 가족이 100% 다 마음에 들던가요? 혹시 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댓글 다세요. 제가 욕 먹겠습니다. 아니 가족분들에게조차 단점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으시면은 제가 댓글에 욕 먹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고 같은 가족에도 아쉬운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도 그런데 그쵸? 어떤 이런 유튜브 영상이 어떻게 전부 다 내 마음에 들고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살짝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도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어여쁜 눈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제가 어떤 이런 많은 회사 임직원을 책임져야 되는 제가 회사의 가장의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양심에 벗어나지 않게끔 또 홍보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믿고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군산 관련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음질이 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군산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공짜로 주면은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본인의 이런 그냥 일부 이제 내피어를 가지고 이런 댓글을 좀 다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VIP 멤버십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소수로 지금 유료 고액의 멤버십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매월 전국에서 그래도 향후에 투자를 할 만한 유망 지역을 제가 매월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200개가 넘는 시군을 다 훑어봐도 당장에 뭔가 앞으로 정말 확연하게 좋아질 만한 곳은 딱 8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8개밖에 없었어요. 이 이상 제가 뽑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어디요? 군산이요. 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군산이 뭐 바로 당장 바닥치고 대세상으로 올라갈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정확한 시기는 여기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25년 어느 즈음, 26년 어느 즈음에는 대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주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정말 공개를 한 거고요. 이거는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알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저의 시기 오잖아요. 100만 원 주셔도 이런 거 제가 안 알려드립니다. 진짜.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본인의 실력입니다. 가치 알아보는 것도 본인의 실력이에요. 전문가를 알아보는 것도 본인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김기현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왜 앞으로 군산이 향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내피셜로 댓글 달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거기에 이런 뭔가 합리적인 그런
의견을 교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는요,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운과 의사결정의 수준. 우리 인생도 똑같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운에 기대서 삽니다. 정말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요.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그냥 뇌피셜로 인생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대가를 치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면서 많은 부동산 관련한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 책들도 보고 강의도 보고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인생이라는 건 운은요,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에 기대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결국에는 뭐냐? 의사결정의 수준을 내가 높일 거냐. 그래서 뭐예요? 다양한 핵심 데이터에 기반하고, 그래야 뭐예요? 우리는 지속 반복 가능한 성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수준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운 빼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조합이 뭐냐?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집값이 비싸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여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뭐예요?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아니요, 분위기 안 좋죠. 분위기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저평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고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마치 지금의 서울처럼. 이런 거에서는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공급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작으면 가격의 상승 가능성에 도움을 주는 거고, 공급이 많다. 그러면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죠. 거기에 또 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미분양이 또 얼마나 많은지 작은지를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가 배우잖아요. 가격이라는 거는 뭘로 결정이 됩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뭐예요? 호재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와 교통호재가 있는지, 그래서 수요와 공급, 호재,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우리는 보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그 지역의 부동산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우리는 뭐다? 팩트, 데이터에 근거해서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뭐예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산에 투자해서 우리가 대박을 내자가 아니라 최소한 군산에 내 집 마련을 하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예요? 잘못된 투자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겪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치명적인 실패, 나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게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깨 위에서 사는 거, 그 다음에 무릎 밑에서 파는 거, 이게 진짜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모르니까. 본인이 보고 있는 지금 통계 데이터조차도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군산의 수요와 공급과 호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분명히 제가 군산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유료 광고가 맞습니다. 유료 광고 맞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단순히 저는 제가, 거의 30명 가까운 이제 임직원을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스타트업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의 그런 역할을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이,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의 역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부양가족이 있든 없든 어찌됐건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또 나한테 딸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내 마음에 드는 거, 무조건 이런 것만 해야 될까요? 아마 여기에 돌을 던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리치고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 노우즈, 부동산 테크 회사죠. 자, 저 역시도 뭐예요? 돈 벌어야 됩니다. 영속기업으로서 성장을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제 양심을 팔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뭐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을 만한 이런 지역을 제가 유료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돌을 던지신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유료 광고 영상은 그냥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런저런 댓글을 달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제가 김기원이 그래도 유료 광고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셔서 귀담아 들을 만한, 뭔가 배울 만한 포인트는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군산 그리고 군산 디오션 루체와 관련된 이 영상도 유료 광고로 진행을 하지만 제 양심에 정말로 하늘의 부끄럼 없이 제가 괜찮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지역이고요. 판단은 각자 근거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군산의 이게 아파트 시장의 흐름인데요. 군산은 2012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고점을 찍고 무려 7년을 하락을 했어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제가 군산에 매수를 했던 때는 이때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갭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꽤 다수의 군산 아파트를 사서 이때 거의 다 팔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소수의 아파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워낙 싸게 사기도 했고 이때 샀으니까 지금 내려봐야 여전히 이제 워낙 싸게 사기도 했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군산의 수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수요를 위해서는 뭐예요? 수요를 위해서는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인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정말 좋은 시기 되면 이런 거 유튜브에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귀 기울여서 제대로 배우세요. 제발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원리를 좀 배우셔서 본인의 성장과 발전에 활용을 하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죠. 자, 하나씩 제가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높을 때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매수하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요럴 때 매수하면 진짜 위험해요. 자, 이때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고점 잡았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사야 됩니까? 네, 부담이 없을 때. 그때가 언제요? 네, 요때입니다, 요때. 2019년 가을, 2020년 초. 너무나도 부담이 없고 매력적이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 우리는 수요만 보는 거예요. 공급도 보고 다 봐야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데이터가 이게 리치고에만 이게 가장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알려주기 싫을 정도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세가도 상당히 높고 해서 이때 매수를 했고 위험하니까 전고점하고 비슷하니까 이때도 매도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여기가 평균입니다. 여기 평균이 50 정도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한 40. 근데 여기까지 과연 떨어질까? 저는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아마 한 40, 한 42, 3? 40이나 43. 정말 뭐 진짜 뭔가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충격이 온다라면은 그때는 40까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거는 진짜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한 20년 만에 있을까 말까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봤을 때 여기가 평균이고 여기가 고점이고 지금 평균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뭐다? 무릎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다. 즉 수요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큼 어느 정도의 매력적인 가격대까지는 왔다. 그리고 잘못될 투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서 최소한 큰일 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회는 아직은 아닐 수 있지만 자, 이번에는 소득 대비한 군산의 아파트 가격을 보겠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2012년에 어때요? 좀 높았죠? 근데 훨씬 더 높았죠. 아니, 아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거의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완전 다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뒤태도 좀 보고 이렇게 하듯이 데이터도 뭐예요? 자, 이런 데이터도 보고 이런 데이터도 보고 하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의사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때는 소득 대비해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고점을 쳤고 최근에는 왜 이렇게 고점을 쳤냐? 바로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때는 이제 금리가 좀 높았고 요때는 코로나 때였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완전히 이때는 초저금리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아주 낮다 보니까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도 실제로 금리가 싸니까 내가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그때랑 별로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예, 이거는 어디서만 볼 수 있다? 이거는 리치고에서만 볼 수 있다. 그리고 투자 체크 들어가신 뭐예요? 개별 아파트의 주택구역 부담지수까지 다 만들어놨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이거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소득 대비한 지금 군산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평균이 3.4입니다. 근데 지금 3.3이죠? 저점이 한 3.1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0.2잖아요. 이제 10%도 안 남았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떨어져 봐야 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한 10%. 정말 아주 많이 봐도 한 15% 정도. 네, 그래서 지금은 소득 대비한 분산 아파트 가격을 봐도 무릎 정도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은행 이자랑 꼭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취득세도 들어가고 부동산 복비도 들어가고 보유세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보다는 어떻게 된다? 은행의 이자보다는 커야죠. 은행의 이자보다도 안 되는 월세 수익률을 가지고 아파트를 산다? 그 얘기는 월세 대비해서 아파트가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그럴 바에는 뭐하러 아파트 삽니까?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죠. 그래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ROI 데이터. 매매 가격 대비 연간 임대료의 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봐야 된다. 자, 근데 쭉 보니까 요 빨간색이 군산의 월세 수익률인데 얘가 몇 프로였어요? 예, 되게 좋았을 때도 한 4.7%, 6%, 7%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월세 수익률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군산의 월세 대비해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행의 이자가 지금 3.4%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지금 1.3% 더 좋은 거죠. 네, 즉, 이걸 봐도 괜찮은 거죠. 근데 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 2.3%, 은행 이자보다 한 2% 이상 높았는데 지금 1.3%니까 제가 이거를 뭐 굿이다, 좋다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봤을 때는 그냥 보통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좋게 수익률이 나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괜찮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 가격 대비한 매매 가격을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똑같이 영향을 미쳐서 뭐예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이 정해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매매 가격도 정해지는 거고 전세 가격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와 전세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바로 투자나 투기 심리입니다. 그래서 와, 집 사면 돈 벌어 이러면 투기 심리가 붙어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너무 크게 올라가는 거고요. 자, 반대로 무슨 집을 사? 집 사면 돈 안 돼. 자, 이랬을 때는 전세 가격보다 매매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군산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 원리를요, 다른 지역에다 똑같이 다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몇백만 원짜리의 이 가치가 있는 강의를 제가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이 강의 제대로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마 두 번 다시 있을 수는 있겠죠. 또 다른 지역에서 유료 광고 이렇게 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 만한 지역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진짜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제대로 이거 안 그랬으면, 지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고 지금 드려야 될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거다. 끝까지 정신줄 놓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대비해서 매매 가격 비율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높죠? 그럼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보다 매매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라는 거. 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뭘로 보는 거예요? 투기로 보는 거야. 투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고평가라는 겁니다. 160% 고평가. 낮을 때가 언제예요? 야, 이때 보세요. 얼마나 낮아요, 이럴 때. 평균이 한 128% 정도 됩니다. 130% 조금 안 돼요. 자, 근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120% 초반대입니다. 전세 가격 대비해서 매매 가격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거품이 별로 없는 시기다라고요. 이걸 봐도 뭐예요? 무릎이죠.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뭐예요? 무릎이다라는 겁니다. 전세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거품이 별로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를 보려면 이제 세대수를 봐야 되는데, 세대수, 군산의 세대수는 어때요? 지금 2등입니다, 2등. 완주군 빼놓고는 전주보다 오히려 군산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세대수가. 그런데 군산의 인구 빠지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군산 가서 현장에서 찍은 거, 이거는 이제 목소리나 이런 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자, 근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군산의 인구가 빠지는데 군산의 아파트가 어떻게 올라요? 자, 이거는요, 잘못 아시는 겁니다. 자, 인구 빠져도 괜찮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빠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서울이에요. 서울이 인구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이 인구는 그냥 참고만 하셔라. 물론 인구까지 증가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인구는 이미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인구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된다. 뭐예요? 바로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 왜? 세대가 따로따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니까 집이 별도의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를 하면은 뭐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수요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북에서는 최근 2년 보니까 완주랑 군산이 지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군산 세대수 지금 증가하면서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군산에서 굉장히 좋게 또 보는 데이터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일자리 데이터입니다. 자, 보세요. 군산은 일자리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 자, 그런데 최근에 한 23년부터는 지금 일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쭉 가면서 19년에 요 최고치를 완전 돌파했죠. 그래서 군산은 일자리가 언제 많냐? 지금이 제일 많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군산은 군산 옆에 새만금이라고 하는 큰 호재가 있었는데, 사실 이 호재가 그동안은 뭐 괜히 많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방구만 계속 낀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최근에는 실제 투자 유치까지 이루어지면서 뭐예요? 이제는 그냥 방구만 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 지금 일자리가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자리를 볼 때 타 지역하고 또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원의 크기는 뭐냐면 일자리 개수의 크기입니다. 원이 크면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군산 많고, 익산 많고, 전주시 많죠? 완주군도 조금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4군데 정도가 전북에서는 일자리가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색상은 뭐냐? 빨가면은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주시에서는 지금 일자리 빠지고 있죠? 왜? 파란색이니까. 자, 그런데 뭐예요? 어디가 제일 빨개요? 바로 군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전북에서 지금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면서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군산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군산. 네, 그래서 뭐예요? 지금 군산의 일자리는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데이터를 받고, 자, 수요 데이터 중에 하나라도 나쁜 거 있나요? 하나라도 나쁜 거 없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요 보니까 너무 좋다. 근데 아직 뭐 발바닥은 아니에요. 근데 한 무릎 정도 있습니다. 무릎 정도. 자, 이번에는 공급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에서 이제 입주 물량을 봐야 되는데, 자, 군산의 공급 물량이 최근에 24, 25, 26년, 이게 24년부터 26년까지의 공급 물량이거든요. 많아요?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그냥 평균보다 조금 많아요. 그런데 2018, 19년부터 이때 어때요? 한 19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작게 공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약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원의 크기가 아파트 개수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군산의 아파트가 어디 제일 많아요? 네, 나온동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많아요? 수성동이 많고요. 그 다음에 조촌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런 데도 약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아파트가 어디가 많은지를 우리가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은 뭐냐면은 색상이 빨간색일수록 구축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구축이 되게 많은 게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초록색일수록 이쪽은 신축이에요. 아, 그러면 군산이 딱 눈에 보이죠? 아, 나온동에서 수성동으로 갔다 수성동에서 조촌동으로 이렇게 흐름이 옮겨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온동이 구축 동네, 그러면서 계속 수성동, 조촌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예, 제가 군산에 투자할 때 2019년 가을 정도에는, 물론 조촌동이 개발이 되고 있었지만, 제가 가서 임장을 해보니까 수성동이 이제 살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수성동 위주로 저는 투자를 했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걸 봐도 대다수의 지역들이 빨간 데가 많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지금 있다, 없다? 신축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일자리도 많아지고 세대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급적으로 봤을 때 공급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고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다. 자, 거기에 미분양을 보면은 미분양이 감소를 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미분양도 이때도 많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감소. 자, 이럴 때 사야죠. 이럴 때 미분양. 이럴 때 사야죠. 미분양이 많을 때 사야지. 자, 앞으로도 저는 군산의 미분양은 저는 계속 감소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26년 어느 즈음? 26년 어느 즈음에는 저는 미분양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그때는 대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주에서 잘만 고르면은 좋은 물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분양이 막 이렇게 막 늘면은 모르는데 지금 최근에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군산 분위기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분위기 별로예요. 근데 공급이 그냥 쏘쏘입니다. 쏘쏘. 많지 않아요. 그 다음 미분양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건설사나 시행사, 부동산 관련한 이런 회사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지금 누가 군산에 아파트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군산이 좋아질까요? 아, 군산 아파트 한번 지어보자. 아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지금도 미분양이 쌓여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데다가 누가 아파트 시행사업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다? 자, 요때 여기 26년인데 27, 28년. 왜냐면 아파트는 그냥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3년, 4년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지금 준비해도 지금 24년 가을이니까 25, 26, 27.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한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7년, 28년 이 정도까지는 보다 공급이 진짜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작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보시면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이래서 제가 일단 공급까지 봤습니다. 자, 공급,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공급이 방향성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호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새만금이 뭐예요? 국가산업단지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호재만 있었고 실제 투자 유치가 진행이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뭐예요?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10조 원. 최근 사이에 10조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돈이 지금 투자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자, 호재를 보니까 뭐 국제공항 호재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쉽지 않다. 자, 이거는 뭐 되면 좋은데 뭐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항까지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새만금 3단의 기업 성장 센터를 지금 건립해서 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뭔가 센터까지 지어서 계속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지방에 일자리 줄어들고 많지만 군산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일자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성장 센터까지 건립을 해서 지금 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방구만 끼던 군산이 이제 슬슬 뭔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도시가 발전하면 큰 병원도 있어야 되는데 군산 전북대 병원이 계속 이제 뭐 새만금 관련은 된다 만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실제 투자 유치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조만간 지금 착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지금 군산의 전북대 병원까지 지금 건립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동네 자체가 보충화되겠죠. 그래서 호재도 군산에는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일자리도 지금 최근 3년을 봐도 다른 지역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거의 10%의 전국적으로 봐도 이 정도의 일자리 증가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참, 2019년 그때 이제 제가 군산 투자할 때도 제가 느낀 거지만, 현지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냥 지금 분위기만 보니까. 제가 2019년 가을에 제가 군산에 아파트 투자할 때 현지인 분들 샀을 것 같아요? 못 샀습니다. 현지인 분들은 올라가야 사요. 저는 이게 좀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지역의 어떤 부동산 이런 상승이나 이런 걸로 수혜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인데 잘 부동산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먼저 와서 부동산 가격 띄우고 그리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이제 막 사는 거야. 좀 안 그러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가장 큰 혜택은 그 지역에 계신 특히 군산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군산을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를 봤을 때는 우수하죠? 우수합니다. 최우수까지는 않지만 좋아요. 자, 공급, 보통 정도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27년, 28년 되면은 공급이 진짜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25년, 26년 어느 순간부터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거는 잘못된 투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서울에 또 뭐 강남, 서초, 성북 계속 간다면 사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요,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투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군산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 뭐까지 있어요? 호재까지 있잖아요.
호재, 그리고 그 호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일자리가 지금 군산은 지금 최근 10년 중에 지금이 일자리가 제일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유료 광고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유료 광고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유료 광고가 그래도 나는 기분 나쁘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도 제가 한 30여 명 가까운 제가 저희 회사 임직원을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에 제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을 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선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싫다. 그럼 이제 안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예, 그러면, 군산의 디오션 루체가 과연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분양 방정식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죠.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주변 신축 대비 가격이 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한 10에서 15% 저렴하면 좋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그래서 신축에 대한 희소성, 입지에 대한 희소성, 상품에 대한 희소성. 요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보고 해당 아파트를 보면 이거는 이제 딱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예요? 군산은 지금 뭐 최대 거품이 빠지면 몇 프로 빠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10에서 15%. 이 정도 가격 하락이 일어나면 뭐예요? 이제 거품 거의 없어. 거품이 아니라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네. 자, 그러면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지 군산의 디오션 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격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앞으로 입주할, 여기가 이제 군산 디오션, 이 편한 세상 디오션 누체인데, 얘가 3억 9천, 4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구축인, 여기가 지금 3억 7천, 그 다음에 3억 6천. 근데 최근 비교적 신축인 그랑 지웰이 4억 4천. 그 다음에 요 밑에가 4억 1천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지금 4억이고요. 네, 일단은 가격이 뭐예요? 얘가 가장 신축인데 좀 더 뒤에 보시면 얘가 지금 23년 7월 달에 입주한 겁니다. 얘가 25년 7월 달에 입주할 거고요. 얘네들은 2018년 정도에 입주한 거고요. 얘네는 이제 2020년, 2021년에 입주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를 언제 했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여기가 이제 더 아파트인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나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군산 디오션 푸르지오. 얘가 18년 3월달에 입주를 했는데 얘가 3억 6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편의 세상 군산 디오션 시티가 얘가 3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18년에 입주한 애들이 요 정도 지금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5월과 2021년 11월달에 입주한 얘네들이 얼마예요? 지금 4억 천 정도 하는 겁니다. 4억 천. 그리고 가장 최근 아파트인 더샵 디오션 시티 그랑시엘이 뭐예요? 얘가 23년 7월에 입주했는데 얘가 4억 4,500입니다. 자, 그런데 내년 5월에 입주하는 군산 더샵 프리미엄이 지금 4억. 그 다음에 이 편에서는 군산 디오션 루츠가 3억 9천, 지금 4억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원래대로란 뭐예요? 얘가 지금 얼마야 되는 겁니까? 가격을 보세요. 한 4천 정도씩 차이 납니다. 최소한 3천, 4천씩.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요? 얘네 둘은 원래대로라고 보면은 지금 4억 7천에서 4억 9천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2년 뒤에 입주는 더 좋은 아파트니까. 자,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얼마다? 3억 9천입니다. 3억 9천.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자, 먼저, 일단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말씀드렸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 있어요, 없어요? 예, 분명히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 자, 그럼 신축에 대한 희소성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런 색깔, 요 회색. 얘가 지금 20년 이상 된 구축입니다.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이제 5에서 10년 차. 빨간색이 5년 차 이하, 5년 이하.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이 신축이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자, 그리고 동네가 여기 구축. 그 다음에 여기 준신축이라고 하기도 뭐 하는데, 여기도 이제 조금 오래됐고요. 여기가 수성동, 여기가 나운동,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촌동. 그래서 완전, 네, 특치 개발해가지고 완전 신식 아파트만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가 이제 군산의 최고 부자 동네, 대장 지역이에요, 이쪽이. 네, 거기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거고, 얘입니다, 얘. 디오션 루체가. 자, 그래서 뭐예요? 네, 신축에 대한 시효성은 분명히 있는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한 희소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가 특지 개발하면서 여기 이제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데, 여기 보시면 요거 도로 있죠, 요거 도로. 이 도로 때문에 뭐다? 지금 가격이 싼 겁니다. 이 도로 하나 때문에.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상업지역 시설로 갈 때
뭐 마트, 여기 이제 마트도 있는데, 자, 마트에 갈 때는 뭐예요? 그냥 차로 가면 되니까 여기서도 아마 걸어가기 쉽지 않을 거또 짐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차로 움직일 겁니다. 여기서 차로 움직이나 여기서 차로 움직이나 이거는 차이가 없다. 딱 하나 차이는 뭐예요? 아이들 학교 오고 할 때 뭐예요? 길 하나 건너는 거. 이게 또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가격이 싼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얘는 뭐예요? 진작 다 완판됐겠죠. 그리고 가격도 훨씬 더 높게 있겠죠. 그래서 이 길 하나 때문에 뭐다? 지금 가격이 분양가가 싼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입지 이소성을 제가 예, 별을 4개, 5개를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별이 3개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입니다. 입지가 뭐 완전 좋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못해요. 확실히 얘네들보다는 떨어지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품에 대한 실효성을 봐야 되는데, 자,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점수를 가장 높게 줬습니다. 자, 보시면 군산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5세대 아파트입니다. 5세대 아파트. 그래서 뭐예요? 이제 외관 고급화, 커튼 원룩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아주 신축 좀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보면 딱 봐도 겉에서 봤을 때 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예, 안방에 무 발코니를 도입했습니다. 발코니가 없어요. 이것도 군산 내 유일이고요. 그 다음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상품성 자체가 아까 3억대 후반, 4억대 초중반인 조청동의 아파트보다 상품성이 훨씬 더 월등히 좋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패밀리, 시네마도 있고요. 이렇게 극장도 있고요. 야, 진짜 이거는 아니, 저도 몇천 세대 지금 완전 신축 사는데, 여기도 이런 게 없는데, 서울에. 야, 이게 대단하네요. 네, 이런 패밀리 시네마, 그 다음에 실내 놀이터, 그린 카페,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룸, 라운지 카페 도서관, 이런 게 상품성이 아주 지금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층간소음 또 문제들 많은데, 이걸 또 대폭 줄여주는 지금 60mm, 요거 차음재를 또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및 난방 에너지 절약까지도 가능한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모션콜. 그냥 굳이 손 안 대도 그냥 얘가 알아서 작동하는 거. 그 다음 스마트폰 원패스. 저도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그냥 문 열고 닫고 지가 다 알아서 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예요? 상품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미분양일 이유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가격 메리트 있잖아요.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거기다 신축에 대한 실효성이 있죠? 근데 입지가 좀 떨어져. 근데 이거를 뭐예요? 상품에 대한 실효성이 얘를 커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미분양일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뭐까지 있냐면은, 자, 지방 최초로요, 군산에서 유일하게 해지일지를 도입한 단지입니다. 자, 이 해지일지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게, 원금을 보장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에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입주하는 시점, 혹은 내가 입주하고 나서 2년 후에 내가 분양가, 취득 원가보다 이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취득 원가를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취득 원가를. 뭐예요? 너무 원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를 이제 해지지라는 서비스를 하는 한국자산매입하고 매입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지지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금융회사들, 보험회사까지 붙여서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분양가 밑으로 떨어져서 아, 나는 그냥 원금 받을래. 그럼 원금을 다 돌려준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못 해줍니다. 이걸 데이터로 봤을 때 괜찮은 지역만 이 해지지 서비스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뭐다? 여기가 지금 해지지 서비스를 했습니다. 왜? 여기는 추후에 높은 미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왜냐면요. 여기 보세요. 지금도요, 주변에 좋은 신축 전세가가 아파트가 3억 2천입니다. 3억 2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25년 7월 달에 지금 입주를 하는데, 자, 그럼 2년 뒤면 27년 7월이잖아요? 그리고 27년, 28년 정도는 제가 군산에 입주량이 있다, 없다?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년 뒤에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준신축이 3억 2천인데. 근데 얘가 분양을 지금 3억 9천, 4억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 차라리 전세 사느니 이 기회에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왜? 아니, 입주하고 나서 2년 뒤에 취득 원가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일단 살아보고 아니, 혹시나 가격 떨어지면 원가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품이. 그래서 추후에 과연 이 분양가에 이런 아파트 과연 들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유료 광고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 알고 또 욕먹을 걸 알면서도 제가 이거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제가 군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제가 수요와 공급과 호재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군산 디오션 루체의 어떤 가격에 대한 메리트 또 신축에 대한 실효성 그 다음 입지에 대한 실효성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지역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에 대한 이런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할 때 이런 원리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최소한 실패를 하는 그런 분석은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상당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리치고의 김기호는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